기술적 분석 하시나요? 하죠. 펀드 매니저인데 당연히 하죠. 가치 투자자인데 당연히 하죠. 가치 투자자인데. 당연히 하죠. 이게 사실 둘 다 해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이분은 기술적 분석을 잘하고 어떤 분은 가치 투자하고,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만 하고 펀더멘탈 분석만 해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는 워런 버핏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생보사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를 가지고 계신 지주사의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매달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면 보험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도권 펀드 매니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 3년, 5년 투자할 수 있는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 매니저는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1년, 2년, 3년 수익률이 계속 좋아야 돼요. 근데 1년, 2년, 3년 수익률이 계속 꾸준히 좋은 매니저는 되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포기하게 돼요. 작년에 1등 했는데 올해 조금 빠졌다고 난리 나요. 이제 그러면 시장이랑 평균에 가까워지죠. 월급쟁이 매니저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니저가 어떤 걸 보냐면 펀더멘털도 보지만 기술적 분석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단기적으로도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추세 추종이든 아니면 스윙 트레이더든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해야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식 100개 종목, 200개 종목을 매일 1000번씩 보고 있으면 차트를 보지 않아도 감이 생겨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격을 보고 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정도면 너무 빠졌는데? 오늘 미쳤는데? 오늘 마이너스 7%야? 야, 이건 아니지. 그런 건 감은 오죠. 감이 오겠죠. 차트도 안 보는데 기술적 분석에 머리 생긴다고?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분명히 차트 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열심히 노력해요. 펀드 매니저 중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연봉을 몇십억 단위를 받았어요. 연세도 되게 많으세요. 그분은 나이 어린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차트도 보고 기업 분석도 잘하고 숫자도 다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을 가도 동일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 놈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수능에서 만점 받는 사람들이, 수능 어떻게 만점 받아요? 그냥 EBS만 봤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에 엄청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속아가지고 나도 저런 기교를 부려봐야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월급쟁이 매니저들도 개간이라고 욕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좀 여쭤볼게요. 재무제표 많이 보세요? 기업을 볼 때 재무제표를 많이 봐요? 탐방에서 받은 어떤 느낌을 많이 봐요? 아니면 소문을 많이 들어요? 아니면 주가를 많이 봐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주가랑 재무제표. 탐방 가서 들은 얘기는 별로. 탐방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꿀 정보가 많이 없어요. 꿀 정보가 없는 이유가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촘촘해졌어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매매하는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걸 퍼뜨린 IR 담당자도 처벌합니다. IR 담당자도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되게 팩트를 기반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뉴스나 공시에 나와 있는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기업 탐방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거랑 주석이나 재무제표에서 공시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것들이 주식. 왜냐면은 나는 모르지만 내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흔적을 항상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랑 주가를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가장 많이 봐야 돼요. 짧게 숫자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재무제표를 길게 만질 수는 없어요. 마사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는 거의 거짓말을 못합니다. 마사지란 건 어떤 표현이죠? 실적을 마사지한다는 거는 실적이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매출이 나가지 않았지만, 가서 돈을 못 받았지만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먼저 잡아놓고 실적은 잘 나오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고 보고, 아니면은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거가 공장을 투자했어요. 근데 감가상각의 기간을 늘린다던가 줄인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마사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보다 현금 흐름표를 가장 많이 봐야 된다. 그러면 일반인은 마사지한 재무제표의 흔적을 찾아내는 힌트.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를 영업현금 흐름이랑 재무현금 흐름이랑 다 맞춰보면 돼요. 손익계산서는 마사지할 룸이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계 감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정말 운이 없게도 적정인데 비적정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운이 없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회계 감사가 낸 적정 의견이 나왔으면 감사보고서랑 주석사항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투자 논리를 꾸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손익계산서보다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재무제표 읽는 방법.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사실 이론이잖아요. 이론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 듣거나 책에서 듣거나 동일해요. 이론이기 때문에 CFA를 통해서 공부를 하던 어쨌든 하는 얘기는 동일해요. 그 관련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일까만 알면 돼요.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운용을 하시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 어떤 책을 보시나요? 혹은 논문을 보시나요? 리포트를 보시나요? 제가 운용을 할 때 절대 수익형 하다가 200억까지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1000억 원 단위로 넘어가니까 사이즈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사기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펀드 사이즈가 워낙 커졌으니까. 그때부터 제 수익률도 그렇고 제 펀드 매니저 생활에 슬럼프가 왔어요.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큰 돈을 책임을 주면서 줬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지. 회사에서도 좀 이제 눈치를 주고 저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교보문고에 있는 주식 관련된 책을 거의 다 사가지고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 그 고전도 만약에 워런 버핏과 관련된 거는 워런 버핏은 혼자 자기가 쓴 책이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쓴 책이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진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 책을 읽어야지만 팁을 모아서 알 수 있거든요. 워런 버핏만 관련된 책을 한 열 몇 권을 사가지고 다 읽어요. 그때 정말 너무 절박해가지고 관련된 책을 다 읽고 거기서 조금 팁을 얻어서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회복을 했죠. 그래서 어떤 업종을 가시던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업종이나 연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각 업종이나 각 회사에 노력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성공한다. 뭐 제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슬럼프를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가지고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무조건 책 많이 읽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관련된 책은 뭐였어요? 최근에는 사실은 주식 관련된 책 말고 제가 퇴사해가지고 스타트업에 왔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경영자를 위한 자기계발서는 추천 하나 하겠습니다. 앤디 그로브의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예요. 돌아가셨지만 인텔 3대 회장 앤디 그로브가 그 바쁜 와중에 앞으로 100년, 200년간 후배 경영자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해줄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 고민되면 이거 다시 읽어. 정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몇 번 해봤겠니? 1000번, 2000번 해봤어. 시간이 없어 다 설명 못하는데 그냥 정답이 궁금하면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진짜 교과서고 워런 버핏의 얘기들이 투자 때는 투자로 들었지만 경영 서적으로서 진짜 교과서고 경영자는 책을 절대 쓰지 않는데 써내려 간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게 앤디 그로브에서 시작하면 된다.